오늘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 가끔 한 권씩 소개해드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권 가지고 와봤어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특별히 없고 그냥 오늘 휴일이었는데 서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눈에 띄어서 책을 한번 골라봤고요. 보시다시피 화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책이고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아마 한 10년 정도 전에 산 것 같아요. 거의 한숨에 다 읽은 것 같아요. 이거 놓지 않고 그냥 술술 읽히는 책이어서 고대 철학자가 쓴 책이긴 하지만 에세이 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읽히진 않거든요. 제가 책을 소개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네카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고 자서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모든 인간이 이제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런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세네카는 인생이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공적으로도 부침이 굉장히 평생 동안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세네카가 유배 생활을 8년 정도 굉장히 그 황량한 섬이었다고 전해지는 코르시카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쓴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책을 펼쳐보면 우선 세네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좀 길긴 한데 짧게 읽어볼게요. 키케로와 함께 고대 로마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가이자 정치인이며 시인이자 비극 작가이다. 세네카는 에스파냐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로마에서 자라면서 수사학과 변론술, 철학을 공부했는데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평생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했는데 젊어서는 천식과 결핵을 앓았고 늦가기로 정계에 입문하지만 8년간 코르시카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다시 로마로 복귀할 때 그에게 맡겨진 직책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린 네로의 가정교사라는 숙명적인 자리였다. 결국 5년 동안 그의 가정교사로 네로가 황제가 된 후에는 10년 동안 그의 보좌역을 맡게 된다. 황제가 된 후 처음 5년간 네로는 선정을 베풀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후로 그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회복하기 어려운 절망을 느낀 세네카는 관직에서 물러나 오로지 학문과 집필 활동에 몰두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황제의 암살 계획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서 네로로부터 즉각 자결하라는 명을 받는다. 결국 세네카는 자신의 제자였던 황제의 명을 받들어 스스로 혈관을 끊고 독약을 마시며 생을 마감한다. 공포와 광기가 소용돌이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부침이 많은 삶을 살아온 세네카의 이러한 경험이 바로 그의 철학적 근간을 이룬다. 뒤에 내용은 생략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세네카가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긴 글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앞부분은 보시면 서문이 두 편이 실려 있고요. 첫 번째 서문은 세네카의 생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서술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서문은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서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화에 대한 최고의 대비책, 마음의 평정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세네카가 평정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세네카의 조언은 오직 우리가 화가 날 때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그의 철학은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던져주더라도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좌절과 화는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실망에 대한 비합리적인 반응이다. 오직 합리적인 전략은 혹시 일이 잘못되어 가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살다 보면 얼마든지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로 인한 타격을 줄이는 길은 매일매일의 고요한 명상을 통해 미리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다. 세네카가 평정심을 강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네카의 가족들은 굉장히 형언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세네카의 죽음을 바라봤다고 하는데, 정작 세네카 자신은 굉장히 평온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평정심을 유지하고자 평생 노력해왔던 것이 아마도 평온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게 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책을 순서대로 읽으시길 권해드려요. 앞에 서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책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읽어보시는 거를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책이 생각나는 그런 순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정말 도처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시대가 결코 세네카가 살았던 당시의 로마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정말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화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은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책장에 꽂아두시고 책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다시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그럴 때는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뭔가를 잘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런 성격이 전혀 되지 못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잘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독서 노트는 제가 꼼꼼하게 작성을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거는 기억해두고 싶다 하는 것들을 많이 적어두는데, 뭐 어떤 책은 한두 구절 정도 적어놓기도 하고, 뭐 책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노트를 해놨었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치료제 같은, 응급 처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그냥 아무렇게나 펼쳐서 읽어보셔도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책이 굉장히 막힘없이 읽히니까 천천히 혼자서 느린 호흡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데나 한번 펼쳐서 읽어볼까요? 상대를 파멸시키기 위해 자신이 파괴되는 것도 불사하는 것이 화다. 굉장히 생각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나요? 자, 노바투스여, 이제 내가 특히 원했던 것을 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화를 없애는 방법, 혹은 최소한 그것을 제어하고 그 맹습을 늦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아직 악덕의 힘이 미약해서 통제가 가능할 때는 이 작업은 터놓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악덕의 불길이 너무 거세고 뜨거워서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서 더욱 사나워질 뿐이라면 그 작업은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불길이 폭풍처럼 거셀 때는 자칫 우리가 시도하려는 대책까지 송두리째 그 불길에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략은 각 개인의 성격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상대가 유순하면 괴롭히고 학대한다. 너무 지금의 이야기 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겁을 주면 잠잠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꾸짖음을 당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상대가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면 화가 진정이 된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잠시 화를 지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것들은 악의 저돌적인 돌진에 비하면 한가한 대응이긴 하지만 우리가 최후의 순간에 의지해야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렇게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도 정말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좀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또 아무데나 펼쳐볼까요? 화를 유예시켜야 하는 이유. 화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그것을 늦추는 것이다. 처음부터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사숙고하기 위해 화의 유예를 요구하라. 화가 처음에 맹렬한 기세로 습격할 때는 타격이 크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뒤로 물러선다. 그쵸?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잘 안 돼서 그렇지. 한꺼번에 화의 뿌리를 뽑으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뽑아서 버리면 언젠가는 화를 전부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문체의 글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읽으면서는 굉장히 무섭기도 하거든요. 정말 화라는 것에 내가 순식간에 잡아먹힐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갖게도 하고, 정말 너무 화가 날 때 꺼내서 그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껍지 않으니까, 두껍지 않고 어렵게 읽히지 않으니까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조만간 좋은 책 가지고 와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